네, 2026 수능특강 영어의 16강의 2번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수업에는 지장이 없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자, 에이즘, 노인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즘이 들어가면 어떤 주의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현상에다가 이즘이라는 말을 붙여서 뭐뭐 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노인 차별주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인 차별은요, 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평등을 반영하고 있대요. 자, 그러면 the old, 나이가 많은 사람들과 the young 했으니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불평등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가 뭐 하면서요? placing a higher value 했으니까 이제 젊은이들에게 더 큰 가치를 부여하면서요. 그래서 with가 이제 쓰이기를 with 나온 다음에 명사 나오고 이제 ing나 pp가 나오게 되면은 뭐뭐 한 채로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명사와의 관계가 능동이면 ing, 이제 수동이면 pp가 쓰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회가 더 많은 가치를 이제 젊은이들에게 둔 채로 젊은이들과 노인들 사이에서의 불평등이 있는 것을 우리가 노인 차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설명할 수 있대요. 왜 심지어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들 그 자체도요, 노인들 스스로도 seem bothered 됐으니까 뭐 이제 조금 불편해하는지, 근데 by growing old 됐으니까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인 차별 여기저기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노인들 자체도 본인들이 나이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이 차별이 되니까요. 나도 늙은이가 되고 싶지 않은 거죠. 자, 한 미국의 음식 회사가요. 이제 식품 회사가 한 번은 노력을 했습니다. 뭐 하려고 노력했냐면 어떤 식단 음식을 이제 뭐 시장에 내놓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나이 든 사람들한테 어떤 이름 하에 이제 이런 제품을 내놓고 싶었냐면 시니어 푸드라는 말을 사용해 가지고 음식을 내놓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글을 잘 읽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글의 순서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일단 노인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노인 차별이 무엇인지 이제 정의를 설명을 해 주고 노인들도 노화를 기피하고 있는 현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시니어 푸드를 어떤 회사에서 내놓으려고 노력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때 주어진 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노인들도 노화가 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니어 푸드라고 딱 대놓고서 노인들을 위한 음식으로 내놓으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this feeling, 이 감정은요. 감정 나왔어요? 안 나왔죠? B,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완전한 실패로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이어질 수 있어 보입니다. C, these social forces 했으니까 이러한 사회적인 어떤 압력들은 우리 사회적 압력 이런 거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별 볼 때 잘 보셔야 되는 게 이러한 감정들, 이러한 사회적인 힘들 이런 것들 나오면은 이제 지시어기 때문에 뒤에 있는 명사가 앞에서 언급이 됐어야지 두 번째로 쓸 수 있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가 순서 배열을 문제를 풀기가 더 좋은 거죠. 어쨌든 this feeling이든 these social forces든 안 나왔기 때문에 B부터 이어지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B는 여기 senior foods가 is로 바로 연결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senior food는요 완전한 실패였다라고 드러났어요. 우리가 관찰력이 있는 관찰자가요, 뭐 통찰력이 있는 관찰자가 설명을 하기를, 자, 사람들이 보이기를 원치 않았대요. 뭐 하는 걸 보이는 걸 원치 않았냐면, 이러한 음식을 먹는 것이 보여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거는 이제 그들을 나이가 많다라고 라벨을 딱 붙이고 있는 거죠. 딱 그걸 먹고 있으면 이마에 마치 나는 노인이라고 써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느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나이가 먹는다라는 것은 embarrassment 했으니까 당혹감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the bottom line 했으니까 이제 요지는 is that 바로 뭐냐면 미국 문화가 youth oriented 이런 거 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이제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으니까 빈칸 추론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의 어떤 문화가 이제 젊은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만들죠. 무엇을 만드냐면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feel bad, 기분이 나쁘게 느끼게끔 그들의 이제 나이에 대해서 뭔가 속상함을 느끼게끔 만듭니다. 이렇게 들어왔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었죠? 기분이 나빠요. 그럼 옆 표현 너네들이 딱 보자마자 뭘 봐야 돼요? this feeling, 이 감정은. 하고 나서 너네가 수능 문제를 풀고 있었다면 어떻게 돼요? 주어진 글에서 B에서 A로 이어지면 끝이에요. 그럼 답을 몇 번? 2번으로 고르고 문제 그만 보시는 거예요.
시간 아끼셔야 됩니다. 우리 순서 배열이요. 내용이 어려운 내용들도 굉장히 많고 글의 흐름을 봤을 때 그 순서를 찾아내기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도 많지만 이런 문제들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 테스트까지 보지 않아도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을 아낄 수 있으면 최대한 아끼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인제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어서 볼게요. 자, B에서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면 인제 노인들이 이 이제 시니어 푸드가요. 시니어 푸드에 대한 설명이 이어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시니어 푸드 당연히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왜냐면 본인에 대한 어떤 속상함을 반영하고 있었죠. '아, 이걸 먹으면 내가 속상해져요.' 그래서 이 속상함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A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 노인들이 느끼는 속상함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얘네들은 아마도 더 뭐랑 관련이 있을 수 있냐면 뭐 인제 생물학적인 또는 psychological 어떤 심리적인 그런 어떤 나이 먹는 노화의 절차로서 그런 어떤 과정과 관련이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사회의 어떤 경향인데 어떤 경향이냐면 노인들을 어떤 국가적인 burden 했으니까 짐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국가적인 보물이라기보다는 국가적인 어떤 짐으로서 노인들을 define 정의 내려 버리는 사회의 어떤 경향과 같은 이런 사회적 압력도요. 중요한 역할을 또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속상함이 있을 수 있는 이유, 이 속상함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뭐일 수도 있냐면 어떤 신체적 노화 때문일 수도 있어요.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도 있냐면 사회적인 압력도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압력은 이어서 설명하는 거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계속 꼬리물기 하고 있죠? 자, 이런 사회적 압력은 can worsen, 더 악화시키거나 더 이제 낮출 수가 있습니다.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물학적인 그리고 심리학적인 어떤 노화들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어요. moreover 더욱이 이런 경험, 그 나이가 먹는 경험은 인제 미국 내에서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다양할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being subjected to. 이 표현 좀 기억해 놓으면 좋겠어요. 자, be subjected to 하면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 어디 어디에 수복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말이 조금 어려우니까 어디 어디에 인제 뭐 무엇 무엇을 겪게 되다 정도로 해석을 해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무엇 무엇을 겪게 되다, 겪다라고 해석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편견이나 이런 차별 같은 것들을 인제 겪게 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is misused 오용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경험이. to 뭐 하도록 이런 이제 노화에 대한 어떤 그 잘못된 미신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도록 오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압력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 사람들의 이제 다양하게 경험이 되고 있고 또한 이제 차별이나 이런 이제 그 편견을 겪게 되고 또 이것은 또 노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더 이어지게 되고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회적 압력 때문에 뭐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그 노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계속해서 심화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인제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인제 그 어떤 그 디스 같은 지시사를 보면서 문제를 푸시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자, 이어서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ne important way 했으니까 한 가지 중요한 방식. 근데 어떤 방식이냐면요. 우리의 문화가 우리의 능력인데 우리가 생존하고 이 세계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끔 해 주는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그 한 가지 방법은 어렵죠. 주어부터가 어렵습니다. 자, 뭐 한대요? 주어진 걸 정리하고 가야죠. 문화가 뭐 한대요? 우리의 생존 능력이나 아니면은 thrive, 번영 능력을 향상시켜 준대요.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켜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향상시켜 주는 그 방식이 무엇을 통해서냐면 도구 by passing along the tools 그러니까 도구를 전달함으로써 능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 문화라는 것이 만들어낸 거죠. 근데 또 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문화가 만든 이런 여러 가지 도구를 전달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향상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도구 전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문화에서. 자, some tools 몇 가지 이런 도구들은 자, 친구들 보세요.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랬었죠. 그럼 친구들이 딱 봤을 때 some tools라는 말이 나오면 그다음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other tools 나올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대조의 구조를 이루는 이런 시그널도 잘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래서 인제 도구들은요. actual physical object 했으니까 실질적인 어떤 뭐래요? 물리적인 물체래요. 예를 들어서 해머는 도와주죠. 망치 같은 것들은 우리가 집을 짓게 도와주고요. 그리고 이제 가위 같은 것들은 뭐 이제 뭐 종이를 자르거나 천을 자르거나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도구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some 일부 얘기를 먼저 해 줍니다. some 일부는 뭐냐면 물리적 도구예요. 자, 그러면 순서 배열이 물리적 도구를 더 설명해 주는 게 있다면 그거 먼저 나와야 되고 아니면 물리적 도구 아닌 것이 나와야 되겠죠. 자, A에서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그럼 만약에 A로 이어진다면 뒤에 뭐 나와야 된다고요? 물리적 도구가 나와야 된다고요. 자, 우리의 숫자 체계. 숫자 체계 물리적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A 아니고요. B. By the way, 그런데 컴퓨터는요, 인지적인 도구입니다. 뭐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도구뿐만 아니라. 자, 그럼 물리적 도구뿐만 아니라 인지적 도구다. 아하, other tools는 아마 인지적 도구인가 봐요. 근데 아직 얘기 안 나왔죠? 그러면 C부터 시작이 돼야 될 겁니다. But, 하지만 선생님 얘기했던 것처럼 뭐가 바로 나왔어요? other 나왔죠? 하지만 자, 많은 다른 도구들은요. 이렇게 이제 이어진 거잖아요. 그죠? 보이시죠? 그래서 다른 많은 도구들, 우리가 위에서 얘기한 물리적 도구 말고 다른 많은 도구들은요, 인지적 도구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더 이제 뭔가 생산적인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인지적인 도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others 이제 나온 거죠. 바로 뭐냐면 인지적 도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걸 도와줘요. 그래서 인지적 도구는요,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뭐 이제 개념일 수도 있고, 상징일 수도 있고, 전략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procedures, 절차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문화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메커니즘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 뭐 하냐면 우리 일상의 인지적인 어려움을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메커니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적 도구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B는 물리적 도구일 뿐만 아니라 인지적 도구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A에서는 인지적 얘기만 나오면 만약에 지금 보세요. 주어진 글에서 물리적 도구 나왔고요. C에서 인지적 도구가 나왔습니다. 근데 B에서는 둘 다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럼 A는 둘 다를 포함하고 있는 거를 더 설명해야지 B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중간에 끼려면 인지적인 도구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Our system of numbers. 이게 바로 어디의 예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얘는 인지적 도구의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이제 그 숫자 체계라는 것이 allows us, 우리를 도와줍니다. 더 정확한 어떤 계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이요. 뭐랑 관련돼 있는? 뭐 이제 건물을 짓는다거나 엔진을 디자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요리를 한다거나 했을 때 더 정확한 계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지도는요. 우리가 제작한 지도도 우리가 이제 길을 새로운 도시 주변이나 아니면 뭐 이제 지하철 체계나 아니면 이제 쇼핑몰에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인지적 도구 두 번째. 자, 그래서 이 2 번은 이어지는 게 인지적 도구의 예입니다. 예. 1번 뭐가 나오냐면 숫자 체계, 2번 뭐 나오냐면 쓰기 체계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쓰기 체계는요. 우리가 뭐 하도록 허락을 해 주냐면 우리의 생각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뭐 이제 그 종이에다가나 아니면 컴퓨터 이제 그 다큐멘트에다가요. By the way, 그런데 이 두 개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컴퓨터는요. 이렇게 됩니다. 컴퓨터는 이 두 개가 다 뭐 짬뽕되어 있대요. 인지적 도구일 뿐 그 물리적 도구일 뿐만 아니라 인지적 도구입니다. 그래서 3 번에 컴퓨터는 뭐다? 물리적 도구 플러스 인지적 도구다. 이어지기 너무 좋죠? 그래서 왜냐면 그것들이 우리를 돕기 때문이래요. 어떤 이제 뭔가 점점 복잡해지는 방식으로 우리를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모든 도구들은요, 문화적 창조물이고요. 그리고 이 결과예요. 무엇의 결과냐면 수년의 아주 집합적인 이런 독창성, 이런 단어는 좀 기억해 놓으세요. 독창성과 meaning making 그러니까 의미를 이제 만드는 데 있어서 의 결과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문화적 결과물이라는 거죠, 이 컴퓨터라는 거. 그래서 이런 모든 도구들이 물리적 도구일 수도 있고 인지적 도구일 수도 있는데 모든 게 우리의 문화적 인지의 어떤 그 결과물이다. 물리적 어떤 도구의 아니 뭐죠? 그 우리의 어떤 도구 전달을 하는 우리 문화가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켜 줬던 것의 예시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답은 몇 번으로 고르면 되죠?
답은 이제 4 번으로 고르면 되겠네요. CAB로 고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한번 볼게요. 4 번까지 보고 조금 쉬겠습니다. 자, 미국에 인제 agriculture 했으니까 인제 농산부죠. 농산부니까 농산부라는 거는 뭐 농무부 정도가 되겠죠. 미국 농무부. 근데 이제 organic standards 했으니까 뭐 인제 그 농무부의 이런 유기적 기존 하에 동물 제품 뭐 예를 들어서 뭐 고기라든지 우유라든지 계란 같은 이런 제품들은요. 이제 여기서 "밑은 만나다." 아니고 "충족하다."라는 뜻이죠. 특정한 어떤 아주 기본적인 미니멈한 아주 이제 그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요? 올가닉 라벨을 받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 소재를 먼저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미국 농무부의 유기농 기준, 유기농 라벨 기준 요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최소 요건이 있대요, 얘네들. 그럼 얘는 이제 소재를 소개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여기서는 어떤 나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플러스로 갈 건지 마이너스로 갈 건지 그런 어조 같은 게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소재만 설명을 해 줬어요. 근데 A에 "To solve this problem" 아까 얘기했던 2 차어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문제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자, B 하지만 그러면은 인제 이 소재에 however 나오고 나서 소재가 나오고 나서 바로 however이 나오면 그 소재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소재에 대한 반박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런 비평가들은 말해요. 정부의 이런 요건들은 충분히 인제 엄격하지 않다고요, 보장하기에는. 뭐 하는 거? 이런 이제 농장의 그 동물들이 자라고 또 인제 전달되어지고 또 인제 도축이 어떤 인류적인 방식으로 인제 그 이루어지는 것을 보장할 만큼 충분히 이제 "엄격하지 않다."라고 인제 비평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인제 1 번이 만약에 B부터 들어간다면 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A에선 뭐였어요? 문제 해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자, 그럼 C 한번 해결해 볼까요? Critics say 인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비평가 얘기가 어디부터 나와야 돼요? however에서 먼저 나와야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나서 그거를 심화하는 내용이 뒤에서 이어져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B부터 들어갈 겁니다. 문제 제기를 합니다. 문제 제기의 심화예요, C는. 자, 그래서 C는 문제 제기 심화. 쌤이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however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바꿔주고 critics라는 어떤 이제 다른 소재를 가지고 와서 세부 소재를 가지고 와서 "비평가들이 말해."라고 일반적으로 먼저 소개를 해 줘야 그다음에 심화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문제 제기를 해 주고 문제 제기를 심화해 주고 문제 해결을 하겠구나.' 그래서 선생님이라면은 한 30초 안에 B, C, A라고 보고 답을 고를 거예요. 친구들도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앞부분만 쪼끔 보고 나서. 어쨌든 근데 우리 내용 봅시다. B. 하지만 이 비평가들은 말을 합니다. 정부의 요건이요, 너무 엄격하지가 않대요. 얘네들을 인류적인 방식으로 뭔가 그 인제 도축하고 하는 데 있어서요. 그래서 농무부의 이 규제는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제 제기 뭐냐면 "기준이 엄격하지 않다. 너무 인제 딸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의 예를 이제 들어 줄 겁니다, B에서. 인제 이런 그 미국 농무부의 규제가 제공하고 있대요. 얘기하고 있대요. "동물들은 반드시 이제 야외에 그런 접근성을 가져야 된다." including 무엇을 포함해서요? 이런 목초지인데 이 씹어먹는, 그러니까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들 예를 들어서 소라든지 양들에게 있어서는 목초지에 도달할 수 있는 접근성을 포함해서 "야외로의 접근성을 가져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야외 접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도 이제 소재만 설명을 해 줬어요. 근데 이제 C로 바로 이어져서 근데 이런 접근에 대해서 더 심화를 시켜 줄 건데 opening a barn door 했으니까 이런 인제 그 헛간에 그 문만 여는 거가 그냥 몇 초 동안 몇 분 동안 열어내는 것도 하지만 충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정의를. 그리고 이제 동물들, 이런 유기농 동물들은 절대로 밖으로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않죠, 이 목초지 주변에서. 그래서 야외 접근성에 이제 문제 제기를 심화시켜 줘서 어떻게 들어가냐면 문만 열어도 "문만 열어도 접근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instead 대신에 얘네는 못 돌아다니고요. 대신에 대부분의 그 전통적으로 길러진 그 농장의 동물들처럼 유기농적으로 자란 이런 동물들도 아마도 이제 그 뭐죠? 갇혀져 있고 또 아주 가까운 그런 이제 뭐죠? 그런 사육장에서 축사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평생을. 그래서 접근성 오케이 하니까 얘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접근성 있다고 보니까 얘는 인제 뭐죠? 굉장히 이 충족은 했지만 뭐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로 이제 갑니다. 몇몇 동물 이제 그 프로듀서스 제작자들은요,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라벨들을 추가를 하고 있는데 뭐 오픈 패스처 했으니까 뭐 인제 뭐 이제 오픈 패스처라든지 패스처 레이스드라는 말을 포함을 해요. 뭐 개방 목초지 사육이라는 거를 더 추가를 합니다.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동물들이 이제 rather than fattened 됐으니까 여기 두 개의 병렬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라나 자라는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raised랑 뒤에 fatted랑 병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갖춰진 그런 사육장 시설에서 이제 뭔가 살이 찌워지는 대신에 이런 목초지에서 자라났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라벨들을 더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반드시 보여야 된대요. 이걸 주의를 해야 돼요, 이런 라벨들. 겉보기에는 굉장히 인도주의적인 그런 이제 조건을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라벨들을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free range라든지 cage free라든지 grass fed라든지 이러한 표현, 이런 정의들은 반드시 뭐 하진 않아요? 보장하진 않아요. 이 동물들이 갇혀 있지 않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밖에서 길러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반드시 잘 봐야만 한다. 그래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라벨을 추가를 해요. 자, 라벨을 추가를 하지만 그렇지만 소비자 주의는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 라벨이 붙어 있긴 하지만 정말로 동물들이 인도주의적으로 자랐는지를 봐야 되니깐요.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부터 인제 답을 고르기는 굉장히 쉬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인제 뭐 했냐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유기농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인제 바로 역접이 되면서 바로 나왔냐면 얘네들이 충분히 이제 "엄격하지가 않다."라고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나온 게 이제 동물들이 인제 그 밖으로 나가야 되는 야외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심화해서 근데 얘가 문만 열어도 오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라벨을 추가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미심쩍으니까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제대로 확인을 하고 소비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우리가 환경적인 문제들은 이제 출제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유형이기도 소재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순서 배열이 뭐 주제나 요지로 이제 바뀌어서 나오기도 굉장히 좋으니까요. 그 글의 흐름을 잘 보시고 이제 요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